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29회차 EPL 7경기와 라리가 7경기를 분석하겠습니다. 지난 28회차는 최종픽 공식으로 3순위 2개와 2순위 2개였는데 AT 마드리드와 아스널의 패배로 독식을 예상했는데요. 의외로 아스널이 홈에서 패하면서 2월이 된 회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승무패 1등 적중 금액이 최소 15억에서 20억이 예상되는데 대박 회차가 되겠죠. 돼지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폴더가 3개나 빗나가서 9개를 맞추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제 최종 픽은 3순위 2개와 2순위 7개로 최종 픽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저와 서너 개 정도 다른 픽을 하시기 추천드리고요. 투픽에서 이변 픽만 맞는다면 제 픽은 독식 픽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멤버십은 핀 확인 우편물이 아직 도착이 안 돼 준비는 다 해놨는데 개설을 못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PL 7위 토트넘과 9위 브랜드퍼드의 매치입니다. 토트넘의 챔스 진출은 물 건너갔지요. 6위권도 안전한 상황이 아닌데요. 리버풀과 브라이턴이 2경기 1경기 덜 치른 현재 승점에서 앞서 있어서 역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브랜트퍼드는 직전 웨스트햄을 2대0으로 이겼고요. 토트넘은 메이슨 감독 대행 이후 무너진 수비를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직전 빌라와의 원정에서도 호이비에르가 수비부터 공격까지 호떡집 불난 것처럼 뛰어다녀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트너 스킵은 잘 뛰어는 다니는데 부정확한 패스와 무리한 수비로 파울을 하기에 바빴고 우측 윙백 포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비는 뒷전이고 지가 공격수로 착각하는지 득점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더군요. 수비에 문제가 있는 페리시치를 후반 막판에 투입했고 손흥민과 발이 잘 맞는 벤 데이비스를 선발 출격시켰지만 무너진 수비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이번 시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브랜트퍼드는 직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강등권과는 한 발 더 멀어지며 안정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6위 컵대회 출전권이 걸려있는 마지막 두 매치 중 한 경기인데요. 브랜트퍼드의 동기부여는 토트넘에 비해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토트넘은 시즌 마지막 경기가 강등권인 리즈인데 리즈가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마지막 경기에서 얼만큼 발동하느냐인데요. 토트넘과 컵대회 경쟁 중인 빌라와 브라이턴은 뉴캐슬, 맨시티, 빌라와의 경기가 남아있고 빌라는 리버풀과 브라이턴의 경기가 남아있어 대진 일정은 토트넘에게 유리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토트넘의 동기부여는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인데 다만 선수들의 폼이 제대로 발휘가 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주포 아이반 토니가 결정한다면 토트넘의 승리 확률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라리가 7위 지로나와 5위 비아레알의 매치입니다. 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리하며 그 기세로 4경기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아레알도 직전 빌바오를 5대1로 대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아레알은 챔스 진출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요. 컵대회 진출권에는 현재 7위로 수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로나는 카스티아노스의 폼이 물이 올라 무서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요. 발목 부상 결장으로 지난 경기에 이어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 미드필더의 가르시아, 비아, 에레라 등의 중원의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비아레알도 모랄레스와 알비올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요. 지로나는 4-1-4-1 포메이션을 쓰는데 그 맨 앞에 있을 공격수 카스티아노를 부상으로 잃었고 비아레알은 최근 축구의 해제가 살아나고 있어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비아레알은 잭슨의 2골과 함께 대승을 했는데요. 4-1-4-1 포메이션의 전방 압박에 빌바오의 수비들이 맥을 못 추고 5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방 빌드업이 강점인 비아레알은 잭슨과 모레노의 폼이 좋아 최근 다득점 경기가 많습니다. 지로나는 좌우 윙포드로 활용하여 중앙에서 카스티아노스가 마무리 능력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었는데 대체 자원인 스투아니도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골을 넣으며 전력 누수를 메꾸고 있지만 유효 슈팅이 2회로 볼 터치 횟수가 적어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의 점유율이 높은 비아레알을 상대로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챔스 진출권이 가능한 비아레알의 동기부여가 더 커 보이고 상성에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비아레알입니다.
지로나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4위 본머스와 4위 맨유의 매치입니다. 본머스는 18위 리즈가 직전 경기 무승부를 하며 2경기 남겨놓은 현재 승점 7점 차이로 잔류를 확정했는데요. 리그 잔류에 성공한 본머스로서는 긴장이 풀리면서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치로 보입니다. 맨유의 동기부여는 어느 때보다 커 보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수비가 성적에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전방 압박으로 라인을 올려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고 있지만 수비수 린델로프와 맥과이어의 잦은 실수로 골을 허용하며 패했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직전 바란의 복귀로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부상에서 회복했기에 경기 감각에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여전히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부상 결장이 있는데 맥과이어보다는 린델로프나 루크쇼를 센터백에 놓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가끔 골키퍼 데헤아의 실수도 있어 완전치 않은 맨유의 후방입니다. 동기부여가 큰 맨유는 전방 압박으로 이른 선제골을 노릴 것이고 홈에서의 본머스는 내려앉아 수비를 튼튼히 하고 불안한 맨유의 후방을 솔랑케의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내려고 할 건데요. 원정 3경기 승리가 없는 맨유와 홈에서도 승률이 높지 않은 본머스인데 공격 성향이 큰 테나우 감독의 동기부여가 더 커 보이긴 하지만 불안한 맨유의 후방을 생각해서 본머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12위 풀럼과 12위 크리스털 팰리스의 매치입니다. 풀럼의 미트로비치가 돌아왔습니다. 직전 소튼과의 매치에서 원샷 원킬하며 존재감을 보여주었는데요. 2대0으로 승리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성질만 안 죽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크리스털은 직전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요즘 폼이 좋은 에제의 2골로 승리하며 기분 좋게 원정 경기에 오릅니다. 최근 상승은 풀럼이 우세하지만 그전에는 크리스털이 우세했던 경기가 많습니다. 양팀 주전 공격수들이 다시 돌아와 강등이나 컵 경기 출전과는 상관없는 진정한 승부를 펼칠 것인데요. 미트로비치의 풀럼과 돌아온 자하의 맞대결이 흥미롭습니다. 타겟형 스트라이커 미트로비치를 중심으로 4위 3위의 풀럼이 좌우 윙포드 공격에서 얼마나 양질의 크로스를 올리냐에 따라 미트로비치가 마무리에 영향이 클 것이고요. 맞서서 크리스털은 공격에 무게를 두고 살아난 자의 좌측 돌파에 조던 아예우나 에제의 마무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풀럼의 키플레이어 페레이라와 데니얼 제임스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 길이 조금은 답답한 풀럼입니다. 크리스털은 자하, 에제, 아예우의 삼각 편대가 지속적인 사이드를 공략하고 페널티 박스 부근의 미트로비치의 고립만 성공한다면 승리도 바라볼 수 있는 매치입니다. 양팀 배당도 승패로 팽팽히 나뉘고 있어 풀럼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5위 리버풀과 8위 에스턴 빌라의 매치입니다. 방금 끝난 리버풀과 레스터의 경기는 원정팀 리버풀의 3대0 완승으로 끝나며 4위권 진입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다윈 누네스의 부상으로 오른쪽 윙포드로 출전한 커티스 존스의 전반 2골로 누네스의 공백을 확실히 메꿨는데요. 리버풀은 7연승을 내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라는 토트넘을 꺾으며 토트넘과 승점이 같지만 득실차에서 8위에 있는데요. 역시 6위권 진입을 놓고 브라이턴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라이턴과의 6점짜리 매치라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홈에서도 4연승 중이고 9경기 패배가 없는 리버풀인데 원정에서는 2연패 중인 빌라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양팀 주전 선수들의 부상 결장은 없고 리버풀의 누네즈도 경상으로 다음 경기 복귀가 가능하지만 커티스 존스의 직전 경기 활약으로 전력 누수는 없습니다. 양팀 동기부여는 만만치 않지만 상승세의 리버풀이 챔스 진출권이 눈앞이고 살라의 폼이 살아있어 득점 마무리에도 코디 학퍼와 디에고 조타까지 더한 데다가 직전 루이스 디아즈의 그림 같은 프리킥 골까지 살아있어 최근 무서운 화력을 불뿜고 있습니다. 빌라는 중원 제이코 램지와 존 맥긴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올라 와킨스에게 몰려있는 득점 루트가 장점이자 단점이 되고 있어 리버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EPL 13위 울버햄턴과 17위 에버턴의 매치입니다. 홈에서는 극강인 울버햄턴입니다. 여전히 퐁당퐁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질 득점력을 홈에서는 짠물 수비로 승리를 따내고 있습니다. 에버턴은 잔류에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현재 한 경기 덜 치룬 레스터가 리버풀에게 패하면서 에버턴은 잔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상승에서 3연패 중으로 특히 원정에서 울버햄튼에게 승리한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지난 경기 브라이턴 원정 5대1로 승리했던 그런 기적이 다시 일어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에버턴 선수들이 마치 맨시티 선수처럼 보였는데요. 신내림이 있었던 건지 하여튼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기였죠. 바로 직전 경기에서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대패하며 맨시티 놀이는 한 경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강등 걱정이 없는 울버햄턴은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리빌딩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절박한 에버턴은 주전 수비수 미콜렌코, 콜먼, 고드프리 등의 부상 결장이 있는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처럼 브라이턴전처럼 이른 선제골로 초반 기선을 잡아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등 부담이 없는 울버햄턴과 절박한 에버턴은 치고받는 공방전으로 무승부 확률이 없어 보이는 매치로 울버햄턴의 역습에 무너지든지 닭공으로 몰아붙여 불씨를 살릴지 승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경기만 승리해도 9부 능선을 넘는 에버턴인데요. 울버햄턴이 시즌 홈 4경기 연승에 무패의 기록을 찍었기도 했고 이제는 패할 시간도 되었다는 생각에 상성에서도 무승부가 없어 울버햄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파리 빌바오와 13위 셀타 비고의 매치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5대1로 대패하며 2연패 중인데요. 컵대회 진출권이 걸린 7위 진입을 눈앞에 두고 흐름이 안 좋습니다. 셀타도 3연패 중으로 헤타페와 발렌시아에게 지며 아직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약세인 두 팀은 이번 매치 홈 원정 유불리는 없어 보이고요. 빌바오는 이나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의 공격진의 폼이 떨어져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어 팀도 함께 부진합니다. 셀타 역시 주포 이아고 아스파스가 부진하며 팀도 함께 부진에 빠져 있고요. 양팀 모두 공격진들의 부진한 모습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빌바오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산세르와 파라데스가 셀타 비고의 벨트란과 페이가의 팽팽한 중원 싸움에서 기선을 잡는 팀이 경기도 주도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전 비아레알전에서 중원에서 밀렸던 경기도 있고 상성도 대등하고 동기부여 또한 비슷해서 승부를 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빌바오의 단통 무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16위 노팅엄 포레스트와 2위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노팅엄은 강등권 탈출을 위한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매치인데요. 시즌 마지막 경기가 크리스털이지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승뿐이 없는 노팅엄이라 이번 매치에 4할을 걸어야 합니다. 직전 홈에서 브라이턴의 3대0 충격패를 당하며 리그 우승이 날아간 방향타를 잃은 아스널을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에 홈에서 꺾기에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상성에서도 최근 2승 2패로 대등하고 2승이 모두 홈 경기였기에 더욱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널은 우승은 물 건너갔고 챔스는 진출이 확정되었는데 지난 경기 후 후유증에서 얼마나 벗어났을지가 관건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술 깨나 펐을 것 같은데 선수들도 좀 펐을 겁니다. 수비에 전력 누수가 있는 노팅엄인데 네코 윌리엄스와 맥켄나와 골키퍼 딘 앤더슨의 결장으로 후방 빌드업의 무난한 해결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노팅엄은 브레넌 존슨과 요즘 폼이 살아난 아오니를 전방 투톱으로 3-4-1-2나 3-5-2의 포메이션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갈 곳 잃은 아스널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스널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전력을 쏟을지 그동안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지 아르테타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도 홍 맨시티가 챔스 준결승 2차전 후유증으로 첼시에게 패한다면 신랄 같은 희망은 있어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기에 긴장을 안 풀지 몰라도 기세는 꺾였기에 선제골을 먹는다면 무너질 수도 있는 경기라 생각이 됩니다. 노팅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라리가 15위 알메리아와 12위 마요르카의 매치입니다. 알메리아는 한 경기마다 강등과 잔류의 길목에 서 있는데요. 마요르카는 지난 카디스에게 1대0으로 꾸역승하면서 강등권을 멀리 벗어나며 경기 후 선수들이 우승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10회로 원정 약세를 보이는 마요르카는 이강인과 무리키마저 없었다면 강등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4-3-2-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마요르카는 왼쪽 이강인이 프리롤처럼 좌우로 움직이며 게임 메이커를 해주고 있는데 동일선상의 데갈레라타나 바바의 패스질이 떨어지고 상대 압박에 볼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아 항상 답답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키는 헤더 빼면 발밑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 마무리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고요. 알메리아는 직전 오사수나에게 3대1로 패한 경기에서도 대등한 점유율로 맞받아 쳤는데요. 매 경기 골은 넣고 있지만 실점도 하고 있어 결과는 안 좋습니다. 상성에서 4연승 중인 마요르카는 분위기도 좋아 어려운 원정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알메리아의 동기부여가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주목됩니다. 마요르카는 수비에 무게를 두고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득점을 노릴 것으로 생각되고 폼이 좋은 이강인의 키패스에 기대를 걸 것입니다. 마요르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라리가 1위 바르셀로나와 4위 레알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4년 만의 리그 우승으로 메시 이적 이후 첫 우승으로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챔스 진출권을 따기 위해 제일 중요한 길목에서 리그 1위를 만나 쉽지 않겠는데요. 그나마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확정지으며 조금은 긴장이 풀렸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폴리 우승 시와 마찬가지로 원정 우승 확정이라 홈에서 휘날레를 위해 이번 매치는 승리하려고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소시에다드는 이 매치 후 3경기 중에는 AT 마드리드 원정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상성에서 바르셀로나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특히 홈에서는 바르셀로나가 2015년 이후 전부 승리했었기에 소시에다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이긴다면 이번 회차도 지난 아스널 패배와 마찬가지로 2월 될 수 있는 회차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즌 소시에다드에는 다비드 실바, 쿠보, 셰를로트 등의 활약으로 몇 년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워낙 선수 뎁스의 차이가 커 바르셀로나를 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레반도프스키, 페드리, 페란토레스, 하피냐 등의 스쿼드는 감히 소시에다드로서는 넘사벽이 되는데요. 이 매치가 이변이 생긴다면 독식이나 2월이 될 폴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시즌 홈에서 최선을 다해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소시에다드로서는 남은 매치에서 4위 수성의 승부를 걸 걸로 보여 수비를 탄탄히 하며 패만은 피하고 무승부의 목적을 두고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라리가 11위 라요 바이에카노와 19위 에스파뇰의 매치입니다. 라리가는 컵대회 예선 출전권이 걸려있는 7위권이 7위 지로나부터 11위 라요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승점 차이가 2점뿐이 안 나고 넓게는 12위 마요르카도 4점 차이라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강등권 탈출 경쟁도 치열하지만 중위권에서도 컵대회 출전권 경쟁도 치열합니다.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되고 있어 살얼음을 걷는 매치가 되고 있고 최근 5경기 상성은 라요의 전승으로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강등권 또한 3, 4개 팀이 승점 4점 차로 치열합니다. 에스파뇰은 리그 15골로 득점 3위의 호셀루와 9골의 브라이트 바이테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5-3-2의 투톱 포메이션에서 득점은 올리지만 실점률도 높다는 게 비효율적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홈 3연승 중으로 리그 8골로 미드필더 이시가 최다 득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점률이 득점률과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어 현재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양팀 비슷하지만 강등권에 있는 에스파뇰이 더 큰 게 당연할 텐데요. 조급한 심리가 경기를 망칠 수도 있어 보이고 상성에서의 압도적인 우세와 전반 공격에 무게를 둘 에스파뇰의 허술한 뒷공간이 열린다면 선제골의 시간에 따라 난타전이 될 수 있는 매치로 보입니다. 라요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15위 웨스트햄과 18위 리즈의 매치입니다. 웨스트햄은 잔류가 확정됐습니다. 승점은 37점으로 리즈가 2승을 해도 37점으로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안정권이라고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19일 새벽 컨퍼런스 준결승 2차전 알크마르와의 네덜란드 원정 경기가 있어 체력적으로나 선수 출전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현재는 리그보다는 컵대회에
올인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리즈로서는 무승부를 해도 자력으로 강등권 탈출이 어려워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상성이 3승 1무 1패로 열세이지만 지난 대결에서는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포백을 쓰는 리즈는 주포 로드리고의 발끝에 승리가 달려있는데 4-3-3 포메이션으로 공격에 무게를 실을 것 같은데요. 웨스트햄의 알크마르 원정에서 최대한으로 힘을 빼고 오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웨스트햄이 알크마르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다면 오히려 리즈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9일 수요일 새벽 경기 결과를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결승 진출 여부에 따라 분명히 웨스트햄의 스쿼드가 달라질 것이기에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동기부여가 강한 리즈의 승리가 조금은 앞서 보이는데 원정 4연패 중인 리즈라 쉽게 결정이 어렵습니다. 웨스트햄은 핵심 공격수 안토니오와 스카마카의 부상 결장도 있어 절박한 리즈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14위 발렌시아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의 터줏대감 레알은 리그보다는 챔스에 올인할 시기로 생각됩니다. EPL 최강 맨시티 원정을 떠나야 하는데 젖먹던 힘까지 내야 할 상황인데요. 발렌시아는 순위가 14위이지만 강등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강등권과 승점 3점 차이로 이번 매치에서 패한다면 바로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과 쿠버 등을 트레이드하면서 팀 성적이 오히려 추락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에디손 카바니는 이제 노세아가 뚜렷하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클루이베르트가 직전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공격진의 숨통을 조금 트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18일 새벽 챔스 2차전 레알의 원정 경기 결과를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경기에서 결승에 진출하거나 좌절되거나에 따라 이 매치 전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스쿼드는 베스트 11은 아닐 것이지만 결승 진출과 좌절에 따라 심리적 차이가 클 것이기에 체력적인 면과 함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도 평상시의 경기와 다르게 매우 큰 차이는 없는 것이 동기부여와 체력적인 부분을 반영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발렌시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10위 세비야와 6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2연승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리그에서는 베티스가 유로파냐 컨퍼런스냐의 기로에 놓여 있고 세비야는 7위까지 가능한 승점에 있는데 18일 유로파 준결승 2차전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가 있어 체력적인 부분과 강팀 유벤과의 피말리는 2차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유증이 있을 게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틀 후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부상이나 다른 변수도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경기 다 홈에서 치른다는 게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그나마 다행인 세비야인데요. 상성에서 3승 1무 1패로 앞서 있는 세비야라 유벤과의 매치를 잘 치른다면 세비야로서는 사기는 물론 리그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베티스와의 이번 매치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세비야의 핵심 공격수 엔네시리는 바야돌리드와의 매치에서 로테이션으로 쉬었고 미르가 출전해 골까지 기록하며 세비야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세컨 스트라이커 오캄포스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엔네시리의 휴식은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4위 3위의 중원조합 라키티치, 라멜라, 고메스 등의 빌드업이 잘 맞고 있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유로파 강호 유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쉬운 경기가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그에 집중할 수 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베티스로서는 오랜만에 세비야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쓰는 베티스는 유벤과의 혈전을 끝내고 올 세비야의 체력적인 면을 공략할 걸로 보여 경기 초반 전방 압박을 통한 체력 싸움으로 경기를 시작할 걸로 생각됩니다. 세비야의 3일간의 매치가 베티스의 체력전의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에 세비야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습니다. 대박 회차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